오늘 숙제가 어딥니까? 어디? 63? 자, 63쪽 쌤 다 풀어줄 테니까 채점해라 알겠지? 자, 7번 갑니다. 7번에 x, x, ox, 그 다음 8번에 o, o, x, o, 9번에 기역, 낙, 연애, 낙, 10번에 1번 녹는 점 53도, 오는 점 53도, 그 다음 2번에 가, 고체, 나, 고 플러스 액, 다, 액체, 라, 액 플러스 고, 마, 고체. 11번에 A, 기체, B, 액체, C, 고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어디지? 1번부터 모르면 되나요? 자, 1번에 5, 그 다음 2번에 1, 3번에 2, 4번에 2, 5번에 5, 6번에 4, 7번에 1, 8번에 2, 9번에 5, 10번에 1, 11번 4, 12번 4, 13번 5, 14번 4, 15번 5, 16번 3, 17번 2, 18번 3, 19번 5, 20번에 1번. 순물질은 에탄올, 철, 이산화탄소, 혼합물, 우유, 식초, 공기, 흙탕물. 그 다음 2번. 자, 순물질은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21번. 자, A 소금물, B 물. 까닭은요, A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가므로 소금물이고, B는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물이다. 그 다음 22번. 높은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23번에 A와 C 같은 물질은 녹는 점이 같기 때문에. 1번에 5, 2번에 5. 흘려넣어 수정하세요. 저거는 복사하지 않았나? 그럼 책에 옮겨놔야죠. 책을 빵꾸 떼었으면 어떡합니까? 숙제는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숙제를 당일날 학원 오기 전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숙제는 원래 바로바로 해야지. 그거 왜 안 했어? 좀 풀었네. 왜 안 풀어? 너도 안 왔다고? 아, 다 풀렸어. 21번은 혼합물, 순물질, 끓는 점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없어요. 또 5번이랑 13번에 둘다 5번 5번에 5. 5번, 3번에 오케이. 세모 쳐라. 알았지? 답 수정됐으면 세모 쳐라. 나중에 그냥 꺼놓고 있으면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쳐다보면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 저 뒤에가 숙제가 저 뒤로 넘어가자. 쪽수가 몇 쪽이지? 33부터 부르면 되나? 34. 자, 34 1번에 2호, 2번에 1, 3번에 4,
4번에 4, 5번에 5, 6번에 4, 7번에 4,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4, 11번 2, 12번 3, 4, 13번 4, 14번 3, 15번 4, 16번 5, 17번 3, 6, 18번 4, 19번 3. 1단계 1번 가는 산소, 구리, 철, 물, 소금. 나는 공기, 다는 화강암. 그 다음 이번에 색깔 끓는 점, 밀도. 3번 가는 끓는 점, 나는 녹는 점. 4번에 납, 5번에 액체. 틀린 거 수정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들어와요. 선생님 저기 2월 1일 날 채권사 할 겁니다. 지금 2-2를 갖다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빵꾸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빵꾸 옥수로 많이 떴습니다. 2-2 2월 1일 날 채권사 할 거니까 그때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다 풀어오세요. 성경에는 아까 실력 탄탄 그 두 문제 빠진 것도 풀어와. 음. 이거는 끝났나? 지금은요? 끝났다. 성경에 몇 개쯤 남았노? 한 문제. 빨리. 1번에 2번, 5번. 끝이야.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올 차례가 어디냐면 68쪽 맞나? 68쪽. 그러면 68쪽 펼쳐서 지금 68쪽에 보니까 밀도 나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용해도 나와 있지? 오늘 선생님이 아마 용해도 수업을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2-2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용해도다. 용해도 전부 계산해야 되는 파트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집중력 없이 듣다가는 용해도 문제 못 풉니다. 알겠니? 잘 들어라. 자, 필기합시다. 자, 물질의 특성 2가 물질의 특성 2. 자, 우리 전 시간에도 물질의 특성 배웠지 맞지? 너희들 물질의 특성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배웠지 맞지? 그럼 이제 오늘 시간에 배우는 거 딱 쳐다보니까 뭡니까? 밀도. 이제 물질의 특성 또 하나 더 배웠나? 밀도. 자, 밀도 우리가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담이 부피당 질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의 정의는 그냥 한 번쯤 들어보면 되는데 쌤이 밀도 계산 공식을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밀도 계산 공식을 들으면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까? 그러면 늘 지금 가지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밀도 계산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밀도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피 분의 질량. 부피 분의 질량. 밀도 많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단위. 지금 선생님이 부피분의 질량 그랬지. 그럼 부피분의 질량에 대한 단위를 쓰면 되는데 너희들 질량 단위 못 쓰나? 질량. 질량 단위는 뭐? 킬로그램이나 그램 써야지. 그램 쓰고 요 짝대기 이렇게 그려주고 부피 단위 못 써요. 뭐 밀리리터. 아니면 질량 단위를 나는 킬로그램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럼 킬로그램 퍼 부피 단위 미터 이렇게 써요. 부피 단위 미터. 자, 그래서 저런 게 밀도 단위인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밀도 계산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밀도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자,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안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 쌤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글자 5글자 쌤이 외우라고 지금 수업 시간에 한번 1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지? 너희들 물질의 특성이면 양의 관계 있다 없다? 양의 관계가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질량 부피 그래프. 질량 부피 그래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가 질량, 그 다음에 여기가 부피.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요런 형태로 갈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기울기를 계산해 봐야 돼요. 기울기. 우리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지, x축이 의미하는 바가 부피지요, y축이 의미하는 바가 질량이지. 너희들 부피분의 질량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지?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가 밀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기울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요 지점에 A 지점이 있습니다. 요 지점에 B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은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이죠. 맞지? A하고 B는 기울기가 같지? 그럼 밀도가 같은 거잖아. 그럼 같은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뭐 여기 C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AB의 밀도가 크니 C의 밀도가 크니? AB의 밀도가 크다. 맞지? 아까 기울기가 밀도라 그랬지? 그럼 기울기가 큰 게 AB잖아. AB가 밀도가 더 크다. 그런 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밀도가 크면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까?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알았지?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는데, 알았지? 그럼 우리 지구 내부에 보면 우리 지금 땅덩어리를 지각이라 그러지? 지각 밑에 뭐 있지? 멘틀 밑에 뭐 있노?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지. 맞지? 그럼 그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내핵이다. 내핵. 제일 밑에 있는 내핵. 밀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지각이에요. 지각. 알았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그랬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 해가지고 밀도 변화가 밀도 변화. 우리 밀도 계산 공식이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제. 그러면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부피 아니면 질량이겠죠. 맞죠? 부피 아니면 질량이에요. 근데 자, 먼저 고체하고 액체 보자. 고체하고 액체. 너희들 고체하고 액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나 안 변하나?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알겠지?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고체, 액체는 그래서 밀도의 변화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공부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기체입니다. 너희들 기체 같은 경우에 온도를 높이면 부피 어떻게 되나? 커지지. 무슨 법칙이야? 샤를 법칙이지, 맞지?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 어떻게 되게요? 감소합니다. 밀도 감소. 그 다음 기체는 압력을 갖다가 높이면 부피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무슨 법칙이야? 보일러 법칙이지. 그럼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를 표시할 때는 온도, 압력을 같이 표시해줘야 돼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도 보면 뭐 0도씨 1기압이다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우리가 상태가 변화할 때 봅시다. 상태가 변화할 때 부피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하지? 질량 변하나 안 변하나? 일정하지? 상태 변할 때. 그러면 자, 일반적인 물질 봅시다. 일반적인 물질의 부피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부피가 제일 작지?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제, 그 다음이 액체고 기체다, 맞지? 그러면 질량은 쌤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큰 게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 기체 이렇게 돼요. 일반적인 물질은 이랬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맞지? 누가 예외지? 그렇지. 그래서 물 갑니다. 물의 부피 누가 제일 작아요? 액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고체, 기체 이런 순서다. 물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러면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겠니? 액체, 그 다음이 그래서 너희들 이것 때문에 요거 보면 너희들 물에 얼음을 담그면 얼음이 가라앉나 뜨나? 뜨지. 물 위에 얼음이 뜨지? 그럼 얼음이 밀도가 크다 작다? 작은 거죠. 우리가 위에 뜨면 작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 내용 다니까 책 잠깐만 봅시다. 책. 자, 우리 책에, 자, 1번 가자. 자, 1번에 밀도 동그라미 치세요, 밀도. 밀도 동그라미 쳤으면 그 밑에 밀도 계산 공식이 있으니까 별표 3개 치고 동그라미 쳐라. 밀도 계산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다.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봐라. 밀도는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뒤로 줄쳐라.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럼 밀도는 물질의 특성인데 쌤 볼래? 부피는 물질의 특성 되나?
안 된대. 부피는 내가 멋대로 맞출 수 있잖아. 나 우유 1000ml 맞출 수 있지. 물 1000ml 맞출 수 있지. 부피 같다고 우유하고 물하고 같은 거니? 아니잖아. 이게 물질 특성 아닙니다. 질량 물질 특성 되겠니? 안 됩니다. 아까 철 10g, 구리 10g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질량이 같다고 해서 철하고 구리가 같은 물질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는 물질 특성이 아니에요. 근데 부피분의 질량한 밀도는 물질 특성이다 아니다? 이다 알겠지? 반드시 알아둬라. 자, 그래서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봐봐. 플러스 강의 1번. 부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를 보니까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우리 공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 공간이 영어로 뭐지? 스페이스? 플레이스? 볼륨이라는 거 없나? 응? 그래서 부피를 우리는 표시할 때 V로 표시합니다. 거기다가 V라고 적어요. 자, 그래서 부피의 단위 보니까 세제곱센치도 되고 밀리리터도 되고 리터도 되고. 근데 측정기구 줄쳐라.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가 뭐예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알겠지? 그 바로 밑에 그려져 있는 게 눈금 실린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3번 질량. 너희들 질량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 정의.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단위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그 다음에 측정기구, 전자저울이나 미접시적 그런 걸로 질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희들 질량을 영어로 뭐라 그러노? 매스지 맞지? 그래서 거기다가 M이라고 적어도 돼요. M. 그래서 질량을 표시할 때 M으로 표시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자. 자, 본문에 보면 거기에 네모에 제목 줄쳐라. 질량 부피 그래프 줄쳐라.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그 밑에 줄쳐라. 기울기가 뭐를 의미한다고? 밀도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하면 기울기가 C보다는 A가 크고 A하고 B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밀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C보다는 A가 크고 A하고 B는 밀도가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줄 맞춥시다. A와 B의 밀도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A의 밀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눈금 읽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줄쳐라. 밀도가 큰 물질 줄치고 저 뒤에 아래로 가라앉고 그거 줄치면 되겠다. 그거만 줄 때로 넣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쌤 읽어볼게.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뜬다 이래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 그림에서 밀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야? 돌이제 돌. 알겠니? 제일 바닥에 있으니까 돌이 제일 밀도가 커. 밀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고? 나무. 그 다음에 물하고 식용유와 비교했을 때 밀도가 큰 게 누구예요? 물이 밑에 있지 맞지? 그럼 물이 밀도가 큰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밀도 변화. 변화 동그라미 쳐봐. 변화. 밀도 변화. 그래서 밑에 고체하고 액체의 밀도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눈으로 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약간 증가돼요. 그러면 부피가 약간 증가하면 밀도는 약간 감소한다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약간이라는 거는 우리 책에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 밑에 기체 동그라미. 자, 기체 오른쪽에 줄치죠. 온도 높아지면 줄쳐. 부피 어떻게 된다고? 증가, 줄쳐. 그러면 밀도 해석할 수 있겠지? 밀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 오른쪽에 줄쳐라. 압력 높아지면 압력 높아지면 부피 어떻게 되는데요? 줄어들지? 맞지? 그럼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는 어떻다 하면 돼요? 커진다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더 밑에 화살 것은 그냥 읽을게.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기체일 때는 온도하고 압력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물질의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한번 봐봐. 우리가 부피를 따지면 고체보다는 액체가 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크다는 사실은 다 알지 맞지? 그럼 그거 반대로 하면 밀도 되잖아. 그 밑에 예외 동그라미 쳐. 예외 동그라미 쳤으면 뒤에 줄 치세요. 물과 얼음의 부피 줄 쳐라. 물과 얼음의 부피. 물하고 얼음의 부피 중에서 누가 부피가 커요? 얼음이 부피 크지? 그러면 밀도는 얼음이 작겠지 맞지? 알아보세요. 자, 다음 그 밑에 3번 혼합물의 밀도. 그래서 혼합물은 성분 물질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냥 그림만 봐봐.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냥 물에다가 달걀을 집어넣으니까 달걀이 가라앉았지? 밀도가 누가 커요? 달걀이 큰 겁니다. 알겠지? 근데 거기다 소금을 막 넣었어요. 소금을 막 넣으니까 달걀이 뜨지? 그러면 소금물하고 달걀 중에서 밀도가 큰 놈은 누구예요? 소금물이 밀도가 크다. 그래 보면 된다. 자, 4번 갑시다. 밀도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 속의 현상 동그라미 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 뭐 있습니까? 그러면 1번 눈으로 보면 됩니다. 구명조끼 입으면 우리 구명조끼 입으면 입은 거하고 안 입은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 내가 조끼 입으면 부피가 어떻게 돼? 안 입었을 때보다 입으면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되는데? 작아지지?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잠수부는 물속으로 잠수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잠수해야 되니까 밀도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니까 납덩어리를 허리에 차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밀도가 작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지? 그래서 위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번도 봐라.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 줄 쳐봐. 그러니까 LNG가 뭐냐면 도시가스입니다. 아파트에 들어오는 가스예요. 너희들 아파트 부엌에 보면 부엌 위에 뭔가 이런 거 있지 않나? 저런 거 있지 맞지? 그거는 가스레인지에 있는 도시가스가 세면 전부 위로 올라가요. 알겠지? 그래서 경보기를 위에 달아야 돼. 그런데 그 밑에 LPG라고 되어 있는데 LPG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해놔야 된다. 그래 보시면 된다. 너희들 플러스 강의 4번 잠깐만 보자. 4번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줄 쳐라. 아르키메데스가 뭐한 사람이야? 유레카한 사람이지 맞지? 그래서 밑에 쌤 읽어볼게. 아르키메데스는 질량이 같은 순금과 왕관의 부피를 비교하여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밑에 그림 보니까 순금 그리고 왕관 이렇게 돼 있는데 넘친 물의 부피가 보니까 왕관이 더 부피가 크다 맞지? 그러면 부피가 크다는 소리는 밀도가 어떻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밑에 밀도 순금이 왕관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화살표 뒤에 왕관과 순금의 밀도가 다르므로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네모넣기 있습니다. 네모넣기 풀어. 자, 부를까? 자, 불러줄게. 밀도, 기억의 질량, 이연의 부피, 밑에 큰, 작은. 됐지? 오른쪽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라. 72쪽. 자, 72쪽에 탐구 A.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실험 1. 물의 밀도를 측정하겠대요. 그러면 너희들 물의 질량 측정하기 쉬워? 안 쉬워? 물은 질량 측정하기 안 쉽다. 그랬지? 그래서 그 그림 보니까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대요. 그 다음 2번. 비커에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 후에 물 10ml 더 넣어서 질량을 측정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의 질량을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있는 비커의 질량에다가 빼기 빈 비커의 질량을 하면 물의 질량 될 수 있겠지요? 그지? 그 다음 실험 2봐라. 철과 알루미늄의 밀도 측정. 그럼 철하고 알루미늄은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 질량 측정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전자저울에다 올리면 질량 측정됩니다. 알겠지? 근데 두 번째 그림 봐라. 눈금 실린더. 이게 눈금 실린더. 자, 2번. 70ml의 물을 눈금 실린더에 넣고 금속 조각을 실에 매달아 물속에 넣은 후에 늘어난 물의 부피를 측정하면 금속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금속의 부피 계산 어떻게 하냐면, 늘어난 부피에서 처음 물의 부피를 빼주면 금속의 부피 됩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실험 결과 봐봐. 자, 물 질량 9.8일 때 부피가 10, 그럼 밀도는 0.98. 질량을 19.6으로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뭐 부피는 25로 더 늘어나네. 그거 밀도 계산하니까 0.98 똑같아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철 봐봐. 철 작은 거나 큰 거나 밀도가 같아요. 알루미늄도 작은 거나 큰 거나 밀도가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정의 1번.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맞지? 근데 그 밑에 2번. 같은 물질인 경우에 물질의 양이 달라도 부피분의 질량값인 뭐는 밀도는 일정하다. 예,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즉 뭐는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1번, 2번, 3번 지금 풀어보세요. 다 불러도 되나? 별한 사람 있나? 다 부릅시다. 자, 1번 5, 5, 5
XX. 2번에 AE. 3번에 밀도가 3으로 같기 때문에. 아니면 밀도가 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밀도는 다 배웠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용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자, 용해도 갑니다. 이게다 2번 이래서 용해도. 너희들 용해가 뭔지 아닙니까? 용해. 용해가 녹는 거예요, 녹는 거. 녹는 게 용해. 그래서 지금 선생님 수업할 때 너희들이 뭐 생각하면 되냐면 물에다가 소금이 녹는 거 있잖아. 요거 생각하세요. 물에다 소금 녹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용해도를 배우려고 그러면 먼저 용어부터 알아둬야 되는데, 자, 소금이다. 물. 소금. 자, 우리가 이처럼 소금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소금을 용질. 물을 뭐라 하냐면 용매. 용매. 소금을 용질, 물을 용매. 두 개가 녹는 거를 용해. 용해. 그 다음에 여기서 돼 있는 소금, 물, 요걸 용액. 자, 앞에 글자는 전부 다 용인데 소금은 용질, 물은 용매, 녹는 거는 용해. 그 다음에 소금물은 용액. 여기 소금물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혼합물이지. 그럼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그런 것들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용질이 뭐예요? 그러면 녹는 물질. 녹는 물질이 용질. 그 다음 용매는 녹이는 물질. 녹이는 물질. 용매. 용해는 녹는 현상. 그거를 용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용액.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용어가 있는데, 포화용액 하는 게 있어요. 포화용액. 포화용액.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어가 있냐면, 불포화 용액 하는 게 있어요. 불포화용액.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포화용액이 뭐냐면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를 포화용액. 그 다음 불포화용액은 용매에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용액. 자, 그러면 우리가 용매라 그러면 이 뭐 큰 그릇이라고 봤어요. 아니면 물의 양. 안 그러면 이 교실. 이 교실에 지금 책상이 몇 개 있냐면 3개, 4, 5, 6, 7, 8, 9, 10, 11, 12개, 13개 있나? 만약에 여기에 책상에 학생이 모두 다 앉아있으면 더 이상 학생이 못 들어오지, 맞지? 무슨 상태예요? 포화.
그때가 포화. 근데 지금 빈자리가 조금씩 있지. 더 들어와도 되지. 상태가 무슨 상태야? 불포화야. 불포화. 알았지? 자, 그러면 너희들 이건 필기하지 말고 물이 요 정도 있다고 볼게. 물. 그럼 이 물에 내가 지금 소금을 갖다 넣을 건데 이 물은 소금을 갖다 10개만 녹일 수 있는 물이다 해볼게. 근데 요 안에 지금 소금이 10개가 다 들어오면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 근데 물의 양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불포화 상태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나는 물이 10개까지 녹을 수 있는 상태에서 소금이 10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온도를 더 높여요. 온도를 더 높이면 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너희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더 소금을 더 잘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포화, 불포화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여기가 용해도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 어떻게 보면 너희들 용해도 할 때 용해는 녹는 거라 그랬지. 도는 정도입니다. 정도. 녹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희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녹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해도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온도가 내가 10도라고 해볼게. 10도. 그럼 10도의 용해도가 만약에 뭐 20이다. 이렇게 10도의 용해도가 20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10도씨일 때는 20까지 녹을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 그렇지?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더 많이 녹아 안 녹아? 더 많이 녹는다 그랬지. 20도씨면 더 많이 40까지 녹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됐나? 자, 그러면 나는 요 지점이 있습니다. 요 지점. A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은 지금 온도가 몇 도지요? 10도. 근데 점이 저기 찍혔으니까 몇 가지 녹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20까지 녹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0도에서는 20까지 녹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 딱 점이 찍혔지. 그럼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이게 포화지. 포화 상태. 그런데 나는 여기 점이 찍혔어요. B 점이 찍혔어요. B는 나는 지금 온도가 몇 도? 20도에 20도. 온도 20도야. 근데 온도 20도씨에서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40까지 녹을 수 있는데 나는 얼마 녹았다? 20 녹았다.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불포화 상태야. 자, 그러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것. 지금 불포화 상태인 B를 포화 상태로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게요? 얘를 갖다가 요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1번. 1번이 뭐냐면 용지를 더 넣어주면 돼요. 용지를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뭐 있게요? 네. 지금 온도가 지금 20도를 눌러보면 돼요. 그래서 2번 온도를 맞추는. 그래서 불포화 상태의 놈을 포화로 바꾸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했던 거는 그냥 용어 설명이 돼요. 포화가 뭐고 불포화가 뭐고 그거만 알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간단해서 선생님 이거 지울게. 자, 그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용해도를 배워야 되는데, 자, 바로 1번 용해도에 정의를 갖다 써봅시다. 용해도의 정의. 자, 용해도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어떤 온도입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온도부터 봐야 돼요. 어떤 온도에서 정의가 뭐냐면 용매 100g. 용매는 아까 물이 용매다 알겠지? 용매 100g에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은 아까 소금이었다. 용질의 g을 나타내는 게 우리는 용해도. 그래서 요거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쌤이 용해도는 계산 문제로 나온다 그랬지? 공식이 있으면 좋은데 공식이 아니라 요걸로 풀어야 돼. 요걸로.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용매 얼마? 100g에 용질 g을 나타내는 거다. 알겠지? 용매 100g에 용질을 나타내는 거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130이다. 이렇게